또 까먹을 뻔했잖아. 고마워, 세민아. 자, 여러분들 88쪽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88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88쪽에 5번 문제. 잠깐만요. 88쪽에 5번 문제. 자, 88쪽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쪽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양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태양계 행성을 두 집단으로 분리했다. 어떻게 분리했어, 우리가? 태양이 태양이 만들어질 당시에 태양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있었는데 무거운 고체 물질들은 멀리 못 가고 태양 근처에서 행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벼운 기체들은 멀리 태양이 바람을 후 부니까 멀리 날아갔다. 그래서 고체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행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었고, 그 다음에 기체로 만들어진 목토천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얘들은 기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금지화, 고체로 된 애들을 우리는 무슨 행성이다? 지구를 닮았어요. 지구의 행성입니다. 목토천해, 목성을 닮았어요. 목성 행성이다 그랬어. 웬만한 거는 이 목성형 행성이 다 크다 그랬어요. 웬만한 건 목성형이 다 크다. 그런데 지구형이 큰 거 하나 있었어요. 자, 목성형이 큰 거는 자, 크기, 질량, 고리, 네, 질량은 물. 위성수 이런 것들은 목성형이 다 많은데 하나만 지구형이 크다 그랬어. 바로 지구형이 큰 게 뭐예요? 밀도. 밀도만 지구형이 크다라고 했었죠. 음. 그래서 지금 수금지화 A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네, 지구를 닮았어요. 지구의 행성입니다. 목토천에 누굴 닮았어요? 목성을 닮았어요.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질량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 왜? 질량, 위성수, 고리, 반지름 전부 누가 크다고 그랬어? 목성이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데 온도, 온도로는 우리가 구별을 못하죠. 표면 온도로는 구별할 수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되겠나요? 잘했어. 좋아.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형과 목성형을 나눴었고 이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행성들. 이거 뭐라고 불렀지? 아는 사람? 운석들. 이거 뭐라고 불렀어? 소행성이라고 불렀죠. 소행성. 자, 온도는 왜 안 되냐? 온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목성도, 토성도 온도가 높지만 여기 금성. 금성의 온도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랬지? 이산화탄소의 대기 때문에 거의 500도 가까이 된다고 했었죠. 음, 그래서 금성이 더 높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지구형과 목성 행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자, 근데 어디 보냐면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자, 태양계 행성을 구별해 보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대부분 질량, 반지름, 위성수, 고리 전부 누가 많다? 목성형이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체로 되어 있다. 이건 다 목성형의 특징이에요. 보면 되겠고. 자, 이제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태양. 태양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태양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핵
융합 반응이라는 핵융합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핵융합 파티.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그 수소,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이 몰라도 되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소 4개가 합쳐져서 4개, 4개의 핵이 한 개의 핵으로 합쳐진다. 그래서 핵융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빛을 밖으로 뿜게 되는데 이게 태양 같은 별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융합이라고 그래.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빛나게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태양이 빛나고 있는 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빛이 나는 공이다. 그래서 이걸 광구라고 해. 이 광이라는 게 뭐냐면 빛난다는 거야. 광채가 난다고 하잖아. 우리가 광채. 빛이 나는 걸 광이라고 하고 구가 뭐냐면 이 공이라는 거야. 구. 원의 이런 입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구라고 하잖아. 이거 빛이 나는 공, 빛이 나는 형태, 이걸 광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쌀알 무늬를 관찰할 수가 있어. 이 쌀알 무늬가 뭐냐면 오돌도돌 오돌도돌 마치 이렇게 쌀을 뿌려 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돌도돌 오돌도돌 마치 쌀을 뿌려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쌀알 무늬라고 해. 쌀알 무늬 왜 생기냐면 아까 핵융합 반응이 생긴다 했잖아. 이 핵융합 반응이 생기면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위로 솟구치고 내려가요.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물이 끓을 때 뽀글뽀글뽀글 하잖아. 마찬가지로 태양 표면이 뽀글뽀글뽀글뽀글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부분이 밝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붉게 보이면서 이렇게 오돌도돌한 무늬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쌀알 무늬다. 이거 왜 생기냐면 바로 이 광구 아래에서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거야, 대류. 대류가 뭐냐면 뜨거우면 위로 올라오고 식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가 라면 물 끓일 때 물이 위아래로 올라 섞이는 현상 이거 배웠잖아 그치? 대류 맞아 그래서 쌀알무늬가 뭐냐 쌀알무늬 쌀알 모양의 무늬를 말하는데 왜 생긴다? 광구 아래에서 뭐 때문에 생긴다? 대류 때문에 생긴다 별표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 오돌도돌 오돌도돌 우리 열에서 배웠어 3단원 열 파트에서 자 그다음 또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검은색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 점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흑점이라고 불러. 흑점. 자, 흑점은 왜 생기냐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이 흑점의 온도는 한 4,000도 정도 돼요. 4,000. 태양 표면의 온도는 한 6,000도 돼요.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우리가 흑점이다라고 해.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뭐라고 한다? 흑점. 온도는 얼마다? 약 4,000도.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쌀알무늬와 흑점. 자, 그 다음에 태양도 대기가 있어요. 지구도 대기가 있잖아. 산소, 질소. 태양도 대기가 있어.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너무 밝아서 이 대기층을 보기가 힘들어. 그 대기가 뭐냐면 바로 태양의 대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층이 있고 하나는 코로나라는 게 있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지금 흑점이 어두운데 왜 온도가 낮냐?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림자 부분을 보면은 그림자하고 햇빛이 비치는 부분하고 우리 온도가 어때요? 자, 햇빛이 비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하고 어때? 차이가 나지? 그림자 있는 데가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주위보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자, 태양의 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층이 있고 하나는 코로나가 있어. 채층은 뭐냐면 이
체가 뭐냐면 얇다는 뜻이에요. 얇다. 얇은 대기의 층이라는 거야. 어, 태양의 이 얇은 대기층은 평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못 봐. 왜 못 볼까? 태양이 너무 밝아, 평소에는. 너무 밝은데 태양이 이렇게 앞에가 태양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가려지냐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에서 지구에서 내가 태양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언제 안 보이냐면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거든. 이 달이 정확하게 태양 앞을 가리고 있을 때. 그래서 태양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에 위치할 때. 그럼 태양이 보여 안 보여? 딱 안 보이잖아. 그렇게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딱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 태양이 검게 보이는 거야, 태양이. 태양이 가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려졌을 때만 채층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저 얇은 층을 볼 수가 없어. 평소에는 이 얇은 빨간색 층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완전히 가려질 때만 보여.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 가려진다. 이거를 일식이라 그래. 태양이 가려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식이라 그래. 왜 일식이라 하냐면 요 일이 뭐냐면 태양이란 뜻이야. 해, 식. 이게 먹는다는 거거든. 식당 할 때 먹는 거야. 해를 먹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달이 해를 먹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일식이라 불렀어요. 해를 먹는 걸 일식이라 그래. 그래서 완전히 가린 거, 이렇게 완전히 가리는 걸 우리는 일식 중에서도 개기일식이다라고 해. 이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의 대기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를 볼 수 있는 때는 언제 볼 수 있냐?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볼 수 있어요. 개기일식 때 태양의 대기를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앞에 달로 가려진 거야, 지금. 이게 달로 태양이 가린 거예요. 그랬을 때 태양 밖으로 뻗어나온 이렇게 하얀색, 진주색 대기층을 또 볼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라고 해요. 이 코로나 온도는 매우 높아요. 자, 채층과 코로나 알겠어? 채층과 코로나는 태양의 뭐야? 대기예요. 알겠나? 어, 표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냐고 궁금하지? 선생님 온도 어떻게 측정해요? 색깔로 측정해요, 색깔. 우리가 빛을 내는 어떤 물질을 그 색깔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색을 보면은 그 녀석의 별의 온도를 측정 가능해요. 빛을 낼 때. 그래서 붉은색이면 거의 6000도예요. 음. 자, 그 다음. 이 태양의 대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음. 하나는 홍형, 하나는 플레어. 홍염은 이 홍이 뭐냐면 붉다라는 거야. 붉은색이다. 이 염이 뭐냐면 불기둥이다. 기둥이란 뜻이야, 기둥. 홍염은 불로 만들어진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이렇게 붉은색 기둥이 쭉 불기둥이 솟아 올라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홍염이라 그래. 어, 불꽃이나 고리 모양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홍염. 광구에서 코로나까지 솟아오르는 현상. 이걸 홍염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플레어는 뭐냐면 이 플레어가 영어로 폭발이란 뜻이야. 폭발. 태양에서는 흑점 부근에서 강한 에너지가 빵 하고 터져 이렇게. 그때 굉장히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플레어라고 하는 거야. 흑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폭발. 이걸 플레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태양을 나누게 되면 크게 태양 표면에서 쌀알 무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흑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를 채층과 코로나라고 하고, 태양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홍염과 플레어,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알겠어?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자, 8번. 태양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각각 이름을 쓰자. 자, 가 뭐죠, 가? 이거 붉은색 기둥이야. 가 뭘까? 써보세요. 가 뭐예요?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붉은색 기둥. 가는, 그렇죠. 홍염이죠, 홍염. 나는 뭐예요, 나? 태양의 대기. 진주색 쭉 뻗어나온 거. 이거 뭐라 그래? 그렇죠? 나는, 그렇지. 코로나라고 하는 거야. 비가나 현호. 잘했어. 자, 그 다음 다는 뭐죠, 이렇게? 오돌도돌. 마치 쌀을 뿌려놓은 것 같네? 그렇죠, 주빈아. 영호야. 잘했어? 무슨 무늬? 쌀알무늬. 비가나 리원이. 현호. 영우. 잘했어요. 주빈이. 잘했어. 자, 라는 뭐야? 검은색 점. 그렇지, 영호야. 리원아, 현호야. 그렇지? 무슨 점? 흑점. 자, 흑점의 온도 몇 도예요? 약 몇 도? 흑점의 온도는 약 몇 도? 시우야? 아니야. 2000도 아니고. 주빈아? 그렇지. 4000도. 4000도. 약 4000도야. 약 4000도. 기억해 두세요.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입니다. 승아. 잘했어. 블랙헤드? 흑점은 블랙헤드야? 선생님 코에 있는데. 자, 마는 뭐예요, 마? 붉은색 얇은 층. 그 뭐야? 태양의 대기. 고온이. 그렇지, 고온이. 석현이. 좋아. 채층이죠? 채층. 좋아요. 시우, 비가나, 주빈이, 리원이, 하유리, 현호, 영우, 채빈이. 좋았어, 지유. 자, 바는 뭐야, 바? 빵 터졌다? 그렇죠. 플레어가 되는 거지. 민승이, 굿자. 고은이, 굿자. 그렇지. 은조, 굿자. 플레어. 잘했고요. 자, 1번 했고, 2번.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표면.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 표면에 떠 있는 거 말고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쌀알무늬하고 흑점을 볼 수 있지. 표면이 아니라 표면. 그냥 표면에 딱 바로 붙어 있는 거. 쌀알무늬와 흑점이죠. 따라서 다와 라를 볼 수 있고요. 자, 태양의 대기. 대기라는 거는 코로나와 채층. 태양이 가려지면 볼 수 있지. 개기일식 때. 광구가 가려지면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나와 마가 되겠지. 어때요? 여기까지 되죠? 잘했어.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지구형과 목성형을 비교해라. 자, 일단 여러분,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들은 굉장히 크다 그랬어. 그치? 따라서, 반지름, 목성이 무조건 크고요. 위성수, 무겁기 때문에 위성도 많이 붙들고 있고요. 질량, 무겁습니다. 다 목성이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 잘했어. 오케이. 자, 7번. 자, OX 문제입니다. 7번. 자,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한다. OX 5죠. 자,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걸 쌀알무늬라고 한다. 쌀알무늬가 아니라 뭐라고 해? 흑점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평균 온도는 약 6000도다. 평균 온도는 약 6000도고. 흑점은 왜 생기냐? 광구 아래의 대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건 누구냐면 쌀알무늬죠. 음, 쌀알무늬가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할 만했죠. 자, 이제 우리는 음, 흑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 이 흑점이 태양에 있잖아. 그치? 흑점이 태양에 있는데 재밌는 건 이 흑점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흑점이 개수가 적다가 어떨 때는 태양이 흑점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흑점이 되게 많아, 이렇게. 어. 우리가
흑점수 가장 적을 때를 극소, 극소기라고 하고, 흑점이 많을 때를 극대기라고 하는데, 자, 흑점이 많아지는 건 이 극대기가, 이 극대기,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얼마에 한 번씩 오냐면, 거의 이 극대기를 보게 되면은 2003년도에 극대기였다가 거의 한 2014년에 극대기야. 예를 들면 요 극대기가 거의 몇 년 주기, 11년 주기로 많아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약 11년을 주기로 가장 많을 때가 다시 온다. 이게 극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흑점이 많은 이 극대기는 언제 흑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냐? 이 태양 내부에서 태양의 활동이 엄청나게 우리가 아까 핵융합 한다 그랬잖아. 이 핵융합이 막 잘 될 때가 있어. 잘 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거든. 어. 그럴 때 태양 활동이 아주 활발할 때 흑점도 많아지는 거예요. 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 수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한 이 극대기, 흑점 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도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에너지가 밖까지 막 쫙 뻗어나오는 거야. 이야, 따 죽어라 하면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극대기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들, 이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온다는 게 문제야. 지구까지 오거든. 그러면 이 강력한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자기 폭풍, 자기장이 막 변해요. 왜냐면 우리 지구가 사실은 좀 이따 오늘 공부하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거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에 핵이 있어요. 이 핵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지구가 돌면 지구가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자기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 파란색으로. 이게 지구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모습이에요. 이 자기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 중에서 우리한테 그냥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자기장에 막아주기도 해. 근데 태양 활동이 엄청 활발해가지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잖아? 그럼 자기장과 충돌한단 말이야. 그때 나타나는 게 자기장의 폭풍이라고 그래. 자기 폭풍. 그리고 자기장과 충돌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보면 극지방. 이 극지방에 보면 자기장이 많이 몰려 있거든. 그래서 이 극지방하고 자기장하고 막 부딪히면 자기 폭풍이 되게 활발해지면 통신 같은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비행기의 북극으로 항로가 비행기가 안 가는 때도 있어. 위험하다 이거야. 그리고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세지면은 그게 태양이 내보내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방사선이거든. 자외선보다 더 센 에너지거든. 그 방사선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사선이 너무 세져가지고 지구의 일정 높이까지는 도달하게 되면 그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언제야? 흑점이 많을 때 적을 때. 흑점이 많을 때. 이렇게 흑점 많을 때 지구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 재밌지? 그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정도만. 지금 이제 극대기로 지금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극대기가 온 거지, 사실은. 온 거야. 2014년에서 11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게 바로 뭐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중요한 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랑 흑점이랑 같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태양풍이 강해지고, 이렇게 인공위성이 고장나기도 하고, 뭐 전력 시스템에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나 전파, 이런 데 어쨌든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로라도 자주 발생해요. 왜냐면 이 오로라라는 게 뭐냐면 오로라의 정체가 이 지구가 있잖아. 그럼 지구가 북극, 자전하는 축이 있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지구 자기장. 음. 이 지구 자기장 안으로 태양의 이런 입자들, 태양에서 나온 입자들이 있어요. 그 강력한 태양풍들 중에서 입자들이 요 자기장 북극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 들어오면 여기서 지구 대기에 있는 질소나 산소하고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빛이 오로라거든. 근데 태양풍에 의해서 여기 극지방에 있는 자기장이 약해져. 약해지면은 태양으로부터는 입자가 더 잘 들어오거든. 더 잘 들어오면은 대기하고 충돌을 더 잘하고 오로라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로라 보기 힘들지.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올해나 우리 극대기가 거의 가져왔으니까 선명하게 더 관측이 되기도 한다. GPS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활동이 강력해지면 지구에는 이런 피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야. 자기장이나 전기 이런 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 흑점이 도는 걸 보면은 재밌는 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제 1일, 그 다음에 뭐 한 20일, 여기가 한 40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봤어. 지금 내가 여기 서가지고 같은 시간에 1일째 태양을 보고 2일째 태양을 보고 40일째 태양을 봤어. 그런데 흑점이 1일째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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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어요. 흑점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흑점을 보니까 흑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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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40일 되니까 흑점이 다시 또 저 오른쪽으로 막 지나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흑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하고 있다는 거야. 흑점이 지금 회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뭘까? 태양도, 태양도 돌고 있다. 자, 흑점이 움직인다는 것은 태양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점이 태양에서 관측하니까 이동을 하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태양도 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전한다라고 그래. 어, 이게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 스스로 혼자서 이게 회전한다는 거야. 혼자 회전하고 있다. 이걸 자전이라 그래. 그래서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 돌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자세히 보면은 이 위쪽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아래쪽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달라요. 속도가 조금씩 달라. 어떤 애는 좀 빨리 가고 어떤 애는 느리게 가고 막 이래. 흑점이. 만약에 태양이 지구처럼 이렇게 돌로 돼 있다라고 하면 흑점이 만약에 이 왼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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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흑점은 동일하게 같은 세로선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는 태양은 고체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태양은 고체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태양은 굳이 말하자면 기체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태양도 자전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흑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자, 문제 풀어봅시다. 9번. 오른쪽 그림은 최근 동안 흑점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언제예요? A예요, B예요? 태양이 활발한 시기. A예요, B예요? 쉽다, 그지? 바로? 그렇죠. A죠. 활발한 시기는 흑점의 수가 많을 때가 활발하다. 자, A 시기에 홍염과 플레어.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홍염, 플레어, 이런 폭발. 많이 일어날까, 적게 일어날까? 많이 일어납니다. 자, 10번.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로라의 발생 횟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고, 전력 시스템의 오류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GPS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고 그랬죠. 될까? 할 수 있지? 어렵지 않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런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관측하는 망원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늘을 관측한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이라고 하거든? 천체망원경. 천체망원경 이렇게 생겼어요. 집에 있는 사람도 있지. 집에 있는 사람 이거. 손 들어봐. 혹시 있나, 집에? 집에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와, 지우 있어, 집에? 신기하다. 이거 얼마냐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야. 뭐 30만 원짜리부터 뭐 30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음, 쌍안경도 있어, 승원이? 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밤하늘에 별 관측하면 의외로 잘 보인다? 음, 30만 원짜리도 있어. 자, 그래서 별을 관측할 건데, 이제 얘들의 명칭이 있어요. 일단 아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얘를 받치고 있는 거, 카메라 받치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똑같은 거야. 뭐라고 할까? 바로 삼각대라고 해요. 자, 삼각대 이름. 쉬워, 어려워? 쉽죠? 카메라도 우리 삼각대다 받치잖아. 주환이도 있고, 음, 쌍안경도 잘 보이지, 좋아. 맞아. 선생님도 쌍안경도 있고 그래. 자, 삼각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거. 이게 뭐겠어? 이게 망원경이잖아. 그치? 이게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의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거의 한 15kg 정도 나가요. 15kg면은 얼마나 무거운 거야? 거의 진짜 무거운 거지, 그치? 식탁 무게 정도 되는 거야. 무거워. 되게 무거워. 그래서 이게, 들고 이걸 보려면 팔이 빠져. 그래서 삼각대에 받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이따 우리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리 지구가, 여러분들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지구가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돌아요. 이걸 지구는 자전한다 그래. 자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렇게. 자전을 하면 내가 여기 서가지고, 지금 땅에 서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볼 거야. 근데 지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별들도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원래 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별들은 원래 제자리에 있어. 별은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보는 거야,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별은 거의 제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가 돌아. 내가 도니까 마치 별이 내가 도는데 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대로 가는 것처럼. 이거를 운동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어요? 차에 타고 있는데, 차에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갔어. 그러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착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그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애들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지구가 도는데 이 별이 돌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별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별이 내가 이 별을 관측하고 있잖아.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속, 망원경을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이 별을 관측할 건데 별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망원경을 움직이면서 봐야 돼. 근데 이 망원경의 무게가 얼마큼이라고? 15kg라고. 그럼 그때마다 내가 손으로 막 돌려? 따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어, 이 망원경의 반대쪽에다가 작은 추를 달아요. 근데 이 추가 엄청 무거운 추야. 이 추의 무게가 똑같이 15kg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 망원경이랑 둘이 딱 균형을 맞춰, 이렇게. 마치 시소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나무젓가락을 하나 올리고, 이 나무젓가락 한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추를 올렸다 생각해봐. 그럼 이 추가 이렇게 가라앉거든? 이 추를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다가 똑같은 추를 하나 매달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살짝만 밀어도 얘가 아주 쉽게 움직여요. 왜냐면 둘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 그래서 살살 밀어도 움직여요. 무게중심 때문에. 맞아. 그 원리로 여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 놨어. 반대쪽에다가. 그러면 이 망원경을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밀어도 망원경이 쓱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망원경이 쭉 돌아요. 왜? 이 반대쪽에 무게가 무거운 추를 달아놨거든. 그래서 이 추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균형을 잡는 추다. 그래서 망원경 반대쪽에 있는 추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추라고 해. 균형추. 그리고 이렇게 망원경과 균형추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있잖아? 시소 같은 거. 이걸 뭐라면 연결해주는 물체라 그래서 이거를 가대라고 해. 가대. 이 가대가 연결해준다는 뜻이야. 가대. 음, 연결해줬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삼각대 있고 균형추 있고 가대 있어요. 가대는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거. 그럼 이 가대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망원경이 있는 거야. 그 망원경을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여기 렌즈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제일 앞에 아주 큰 렌즈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거대한 볼록 렌즈가 들어있거든. 이 렌즈가 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빛을 모아서 사물을 크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 대구 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아는 친구들도 많네. 대물 렌즈. 왜 대물 렌즈냐? 대, 된다는 거야. 어디에? 물체에. 물체 쪽에 대고 본다 이거야. 대물 렌즈. 자, 대물 렌즈 반대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이 있어. 이렇게. 자, 우리 눈을 대고 본다. 그래서 이 렌즈를 뭐라고 하냐면 접안 렌즈다라고 해. 요 접이 뭐냐면 된다는 거야. 접한다. 눈을 안구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접하게 하는 렌즈, 접안 렌즈. 음, 그렇지. 접안 렌즈. 그러니까 이렇게 안과 할 때 맞아요. 그래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있고 이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이어주는 통 있잖아. 가운데 통. 이 통을 뭐라고 하냐면 긴 통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통이라 그래. 자, 경통은 긴 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망원경 위에 조그맣게 망원경이 하나 더 달려 있어. 이게 뭐냐면 보조 망원경이야. 자, 보조 망원경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볼 건데 어떤 별을 볼 거냐면 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치? 여러 개가 있는데 이 A라는 별을 내가 지금 볼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확대해가지고 이 A라는 별만 딱 볼 수가 없어요. 아, A라는 별 근처에는 요런 애들이 있구나. 일단 얘들을 먼저 잡은 다음에 A를 확대해서 잡으면 쉽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작은 망원경으로 배율이 낮은 요 작은 망원경으로 먼저 여기를 잡아.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대물 렌즈 있잖아. 큰 대물 렌즈를 가지고 이제 A라는 것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을 보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조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번이 누구냐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8번이 뭐냐면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 초점을 맞추는 조절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조절하는 나사다. 그래서 초점 조절 나사. 자, 어때요? 천체 망원경. 응? 이름. 다 외워졌지? 다 지워볼게, 지워볼게. 같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다 했어. 자, 1번 뭡니까? 1번.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이제 다 알았지? 신기하게 다 외워져. 酸쌤은 그런 거야. 1번 무슨 렌즈? 아, 물건에 대고 본다. 대물 렌즈. 자, 2번 뭐예요? 둘을 이어주는 가대. 자, 3번 뭐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축, 균형축. 자, 4번 뭐예요? 받치고 있습니다. 삼각대. 자, 5번 뭐예요? 긴 통, 경통. 6번 뭐예요? 보조하는 망원경, 보조 망원경. 7번 뭐예요? 눈 대고 봅니다. 접안 렌즈. 자, 8번 초점을 잡아줍니다. 초점 조절 나사. 와우! 신기하게 다 외워지지 않았나요? 외워졌어요? 외워지지? 얘들아, 되죠? 와우, 굿이야. 아, 정말 외워지잖아.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는 순간 재미없어지는 거야. 암기하는 순간 과학은 재미없어진다. 물론, 암기도 필요하죠. 암기도 필요하지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그 뜻을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좋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이제 난 코스가 남았는데, 음, 자, 그럼 얘들을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 부피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다 분리돼 있어. 어, 분리돼 있어가지고, 어, 얘들이 어떻게 분리돼 있냐면 이렇게 큰 경통이랑 대물 렌즈랑 이렇게 분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망원경 분리돼 있고, 여기 접안 렌즈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체망원경 통을 보면은, 천체망원경 있는 사람 알겠지만, 여기에 큰 망원경을 끼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망원경 끼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접안 렌즈 이렇게 놓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가대, 중간에 있는 요 가대 있죠? 요 가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추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대 떨어져 있어요. 자, 요게 다야. 그래서 요 삼각대가 요렇게 해가지고 삼각대가 띠띠 이렇게 여기 삼각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균형추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가대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을 조립을 해야 돼. 조립 순서. 자, 조립 순서가 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조립 순서는 쉬워요. 자, 이것도 선생님 쉽게 해줄게. 어, 어떻게 하냐? 조립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쉽지. 처음에 잡아봐. 삼각대를 먼저 펼쳐요. 그 다음에 이 삼각대 펼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에다가 뭐 해야 되겠어? 이 균형추하고 망원경을 이을 가대를 연결해요. 자, 가대 연결한 다음에 이제 균형추를 끼워요.
자, 균형축 끼웠으면 이제 뭐 끼워야 되겠어? 경통을 끼워요. 경통에는 이미 대물렌즈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경통 끼웠으면은 이제 뭐 끼우면 되겠어? 이 경통에 보조망원경이랑 접안렌즈, 보조망원경이랑 접안렌즈 끼워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야. 끝났고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요. 균형 맞춘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면 되는 거야. 시야를 관측한다. 시야를 맞춘다. 근데 요건 사실 뭐 균형 맞추고 시야 맞춘다 이건 별거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잖아. 그치? 아, 그림으로 봐봐. 자, 그림으로 보세요. 1번 삼각대 너 설치했지. 자, 그다음에 2번 가대 설치했지. 3번 균형추 설치하고요. 4번 경통 연결하고요. 5번 파인더랑 보조망원경이랑 접안렌즈 연결하면 끝난다는 거야.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박수! 역시 싼셈. 역시 싼셈. 아래서부터 조립해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12번. 싼셈 최고. 짝짝짝. 별거 아니야. 그치? 시우야. 장난 아니죠? 자, 한번 해볼까? 순서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 하면 된다고, 이 중에? 아래부터 한다, 아래부터. 삼각대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중간에 연결할 가대 들어오시고, 가대에다가 이제 뭘 끼울 거야? 균형추 들어오시고, 그림을 생각해, 그림. 글씨로 외우지 마세요. 그림 생각해, 그림.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다가 경통 들어오시고, 경통 들어왔으면 이제 보조망원경하고 접안렌즈 끼워주시고, 마지막에 균형 맞추고, 관측 끝. 워예! 워예! 미쳤다. 별거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암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우리가 왜 외우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무슨 AI입니까? 그치?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어차피 사람이 우리가 이걸 관측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조립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순서로 조립한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야. 제일 쉬운 순서가 뭐겠어? 위에서부터 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생각해봐. 상상만 해도. 위에서부터 야 경통 들고 있어 잠깐만 무거워 야 잠깐 삼각대 가져와봐 야 균형추 들고 와봐 야 균형추 무거운데 들고 있어 야 가대 갖고 와봐 가대 아유 야 이거 어떡하라고 꼈어 더 무거워졌어 야 어떡해 삼각대 갖고 와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잖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당연한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음 뭐부터 한다 아래부터 하면 되잖아 야, 쟤는 멍청하게 망원경부터 들고 왔네? 야, 우린 똑똑하니까, 야, 삼각대부터 펼쳐. 펼쳤어. 그 다음에, 야, 저 경통 크니까 작은 균형추부터, 아니, 가대에다가 이렇게 끼울 거니까, 가대가 있어야 끼우니까, 가대를 연결해. 그 다음에, 야, 저 경통 크니까 균형추 너부터 껴. 야, 이제 좀 할만하다.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무거운 경통 이제 붙이자. 그랬더니, 균형이 맞으면서, 야, 이제 안 무겁네? 쉽다, 쉬워.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망원경, 접안렌즈 끼우고, 자, 균형이 잘 맞나 보세요. 끝. 참으로 쉽구나. 에이, 지우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50분이야? 20분이겠지. 8시 20분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안 속아. 8시 20분이잖아. 에? 50분이야? 안 돼! 우리 할 게 더 있는데. 안 돼! 말도 안 돼. 벌써 50분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많이 하긴 했다. 많이 하긴 해서 돌아보면 많이 했다. 이거 봐봐. 벌써 세 페이지 했네. 지구형 먹성형, 태양의, 응? 쌀할머니 흑점, 채층 코로나 홍연 플레어, 흑점의 수 극대기, 11년 만에 변한다. 천체망원경의 구조, 천체망원경 조립 순서, 뭐 이거 우리가 다 했는데. 와우. 그런데, 뭐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지났단 말이야?
대박이다. 자, 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재밌는 게 이건데, 자, 몇 페이지 보냐면 82쪽에 보면, 음, 82쪽에 보면은 천체의 위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조정. 음. 자, 천체망원경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천체망원경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천체망원경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바뀌어 보입니다. 바뀌어서 보인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볼록 렌즈, 이 볼록 렌즈의 특성이 그래. 볼록 렌즈가 이 빛이 오면은 이 빛을 굴절시켜 주는 게 바로 볼록 렌즈의 특성이거든.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게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봐. 이거 이해 안 돼도 돼. 요 아래에서 온 빛이 위로 꺾여요. 반대로 위에서 온 빛은 아래로 꺾여.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상이 맺힐 때는 거꾸로 맺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이 천체망원경이 볼록 렌즈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여.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모르겠으면 이해한 다음에 일단은 바뀌어 보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내가 지금 렌즈에 망원경을 본 거야. 망원경을 봤더니 안테나가 보였어. 그 안테나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어.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안테나가 지금 보인 위치야. 안테나가 보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안테나는 실제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 그러니까 대각선 반대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자, 보이는 게 저렇게 보이면 저 대각선 반대쪽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요게 뭐다, 요게 실제 위치야.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기 있는데,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 반대쪽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보정한 망원경도 많아요. 많은데, 더 크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체를 봤을 때 어차피 찍은 다음, 우리가 본 다음에 그 위아래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서, 음, 상하좌우가 바뀌는 천체 망원경이거든? 그러면 실제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보자. 여러분이 망원경을 봤더니 어떤 물체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망원경을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요 A처럼 A로 옮기고 싶잖아. A 쪽으로 옮겨야 얘가 가운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얘는 허상이야. 얘는 실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유령이야, 유령. 유령이 보인다. 그래서 이 유령을 보려고 얘를 이렇게 위쪽, A 쪽으로 움직이면 더 안 보여. 더 사라져. 신기해. 아예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는 얘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거는 여기 위쪽에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B 쪽으로. 알겠어? B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망원경은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에 오게 하려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야 된다. 여기 있으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 음. 자, 몇 페이지 보냐면 이 문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87쪽 봐봐요. 87쪽에 7번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 자, 선체망원경이 이렇게 있어. 근데 달이 지금 이렇게 보였대. 이거는 실제다, 유령이다? 얘는 달의 중심에다 점을 찍어봐. 여기 있잖아. 그치? 자, 속지 마라. 얘는 실제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너는 실제가 아니야. 유령이다. 그럼 실제 점을 찍으세요. 어디 있는 거야? 실제는 요 위에 있는 거야.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 망원경을 어디로 움직여야 됩니까? 망원경을 이 파란색 방향,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그렇지. 오른쪽 위로 살짝 움직이면 되는 거야. 승아, 똑똑하네. 해봤어? 좋아요. 다시 봐봐.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천체망원경이 나왔다, 문제가. 그러면, 천체망원경에 딱 보였다, 이게. 달이 보였어. 그러면 달의 중심에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고, 너는 유령이야! 안 속아!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저 반대쪽에다가 점을 찍어라. 요 빨간색이 실제 점이다. 그러면 이 빨간색을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른쪽 위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오이. 재밌어? 어. 다른 친구들이 유령에 다 속아서 잡아먹힐 때 우리는 유령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유령을 발로 빵!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유령아.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나 쏜샘 제자야. 이것들이 천체망원경. 네가 뭐라고 나를 속이려 그래? 저리 꺼져. 오, 역시 쏜샘 제자군. 쏜샘 제자답군. 네. 이렇게 해서 찍히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디 있는 거다? 반대쪽에 있는 거다. 반대쪽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망원경을 위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위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90페이지. 17번. 90쪽에 17번 보세요. 90쪽에 17번. 맞나요? 자, 태양이 4일 동안 관측한 모습이다. 지금 이 관측한 거야, 우리가. 자, 관측한 우리를 땅에다 그리세요. 땅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왼쪽에 동쪽에 서 있잖아. 저쪽이 우리의 동쪽이고, 자, 서쪽에 서 있잖아. 저 오른쪽에 서쪽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의 이동 방향이 어디냐?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움직였어요? 11일째부터 14일째까지 어디로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동에서 서로 움직였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어. 자, 흑점이 이동한 원인. 자, 흑점이 왜 이동한 거죠? 태양도 뭘 한다? 태양도 스스로 돈다. 자전하기 때문이다. 어. 뭐야? 9시라고?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아, 이거 할 수 없지.